만약에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전쟁이 그것도 며칠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최근 한 분석가가 바로 이런 충격적인 예측을 내놨는데요. 과연 이게 그냥 뜬 소문일지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예측이 진짜 무서운 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가 아니라 며칠 안으로라고 딱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로 전쟁이 코앞까지 닥친 걸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다고 합니다. 바로 정권 교체, 영어로는 regime change라고 하죠. 근데 이 단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권 교체는요, 단순히 지도자 한 명 바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훨씬 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2003년 이라크를 딱 집어서 예로 드는데요. 당시에 미국이 탈바트당화라는 정책을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존 지배층을 아예 싹 다 해체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바로 권력 공백이 생기고 그 빈자리를 끔찍한 종파 갈등이 채우게 된 거죠. 이라트에서 그렇게 한번 크게 되었는데도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정권 교체를 위한 자기들만의 공식 같은 걸 만들어 왔다고 해요. 이 분석이 주장하는 그 세 가지 핵심 전략, 과연 뭘까요? 자, 이 분석가가 말하는 미국의 전략, 그 세 가지 기둥은 이렇습니다. 첫째, 참수작전. 말 그대로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죠. 둘째,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강력한 제재나 기반시설 파괴를 통해서 내부 불만을 폭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부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사회 안에 있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 갈등을 막 부추겨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딱 세 단어로 요약해요. 바로 폭탄, 프로파간다, 돈. 어때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군사력으로 때리고 언론으로 포장하고 돈으로 내부를 흔들고 이게 바로 미국식 정권 교체의 3종 세트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미국의 표준 전략이라는 건데요. 근데 진짜 이 분석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전략이 이란한테는 안 통할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죠? 대체 왜 이란은 다르다고 보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전략 하나하나를 이란의 특수성이 전부 다 막아선다는 거예요. 자, 폭탄부터 볼까요? 이란은 땅이 엄청나게 넓고 험준한 산도 많아서 폭격 효과가 떨어진대요. 프로파간다는 어떨까요? 이란 사람들은 애초에 CNN이나 BBC 같은 서방 언론을 잘 믿지 않는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돈은요? 워낙 국가적인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라서 돈으로 매수하는 게 잘 안 먹힌다는 거죠. 결국 미국의 이 필승 공식이라는 게 이란이라는 특수한 상대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란의 이런 저항 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분석은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하나는 무려 5,000년이나 된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옆 나라 이라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죠. 일종의 역사적인 교훈을 얻은 셈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란이 어떻게 방어할 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공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분석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미국은 앞서 봤던 그 세 가지 전략에 거의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란은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고 다양하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의 생명줄인 담수화 시설이나 유전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전 세계 교역의 목줄을 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중동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다 잠재적인 목표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분석만 놓고 보면 이란이 꽤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쵸?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터져나오기 마련이죠. 이 분석에서도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세 가지 와일드 카드를 지목합니다.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와일드 카드입니다. 만약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암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석을 보면요,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이란 내부에 엄청난 권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후계자로 지목된 아들이 인기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곧바로 극심한 내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거죠. 이 분석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정말 무슨 첩보 영화 같아요. 이름하여 푸틴의 덫 이론인데요. 먼저 푸틴이 미국을 이란과의 지상전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이란이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결국 미국 내에서 징병제가 다시 시행되고 이건 대규모 반전 시위로 이어져서 내부 분열, 심하면 내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대담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의 또 다른 한 축이자 이란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은 과연 이 전쟁에 개입할까요? 이 분석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아마 지정학적 갈등에 휘말리기보다는 자국 내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 뛰어드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유가 상승을 감내하면서 이란에 제한적인 지원만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전략, 변수, 강대국들의 복잡한 셈법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 분석은 마지막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전쟁의 승패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석이 내놓은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은 자원이나 무기, 기술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승패는 한 민족이 자신들이 믿는 것을 위해 얼마나 싸우고 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이번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과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인간의 신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